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저자직강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 그 18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 해결 프로세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발명 특허 냈던 건을 기준으로 사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예, 조립식 작물 하우스라는 특허고 2012년도에 등록됐던 건입니다. 예, 문제가 이제 비닐하우스의 부분적인 보수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수, 특히 이제 부분적인 보수가 쉬운 재배용 하우스 만드는 걸 이제 목표로 해서 이렇게 특허를 등록했었고요. 여러 이제 이쪽 관계자분들, 비닐하우스 사업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했었고,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구독자가 좀 터져서 유튜브 채널 다운 채널이 되는데, 이 발명 사례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이 이제 흔히 말로 이제 떡상했다 그러죠. 그게 터지면서 구독자 300명에서 한 6, 7천 명까지 이 아이템에 대한 소개 영상 때문에 뜨면서 제 채널이 이제 성장하게 됐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다. 요거 가지고 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종입니다. 예, 폭설이 오거나 이제 태풍이 오면 비닐하우스 많이 망가지죠. 매년 우리는 이런 파손 맨날 봅니다. 예, 비닐하우스가 많이 파손돼요. 이때 이제 문제는 부분적인 파손이 있더라도 전체 보수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훼손이 심한 경우인데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만 이제 파손돼서 부분적인 훼손에 대한 수리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 파손이 이제 많은데 이 부분적인 파손을 조금만 이제 신경 쓰면은 이 부분만 이제 메우면은 이제 똑같이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이렇게 걷어내고 유지 보수하는 게 일단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사실 비닐하우스가 비싸진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비용적인 이슈가 생각지도 않은 비용적인 이슈가 터지냐? 사람, 인건비. 사람이 많이 투입돼요. 사람이 많이 투입되면서 인건비. 근데 지금 인건비가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 불러서 수리하는 거 이거 이제 재료비는 얼마 나는데 사람 부르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만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은 스스로 이제 농가에서도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됐고요.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 5Y 기법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보수가 어렵다. 왜 보수가 어려울까? 한 번 찢어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 예, 비닐의 특성상 그렇죠. 두 번째 Y를 물어보게 됩니다. 왜 비닐하우스 특성상 다시 붙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 이게 근본 원인이 돼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뭐 현장에서 바로 붙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결 과제의 방향을 비닐과 같이 빛을 잘 투과하며 잘 늘어나거나 찢어지지 않고 부분적인 보수가 쉬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팁이 나오는데 비닐과 같이 대체제가 일단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찾았고요. 부분적인 보수가 쉬운 아이디어야 된다. 전체 수리에서 부분적인 보수가 가능하도록 뭔가 변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도출을 해봅니다. 이 림스 배우셨죠? 예,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제 요번 대회에서 봤더니 이제 팀 이름 하나가 림스로 나왔더라고요. 예, 림스 이 강의한 걸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아서 아이디어 발명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뿌듯함을 느꼈는데 림스를 대입을 해봅니다. 예, 문제를 림스에 대입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산해 보면 여기서 제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리무브. 예, 비닐하우스 자체가 너무 간소화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거할 게 없어 보여요. 익스체인지 기존에 있던 거하고 구성품 이제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예. 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add 무엇인가 추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뭔가 추가를 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많이 내봤어요.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추가로 뭐 이중 텐트처럼 뭐 덧대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완전한 솔루션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제외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 보면 material 비닐이라는 재료가 이제 일단 한계점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대체할 다른 재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닐에서 PET 소재. 이 PET 소재라고 하면은 우리 음료수 같은 거, 물 같은 거 들어있는 그 소재.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지만 비닐보다 훨씬 튼튼하죠. 비닐처럼 빛이 잘 투과되고 대신에 늘어나지 않고 튼튼하고 저렴해요. 이런 점에서 충분히 대체재로서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쉐이프 모양의 변경. 일체형의 디자인을 부분적인 유지 보수가 쉽도록 모듈형.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이렇게 생긴 거를 모듈화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컨셉 아이디어 도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합니다. 아이디어 도출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도 그림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림 그려보고 이렇게도 상상해보고 저렇게도 상상해보면서 실제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낼 수가 있어요. PET 소재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PET 소재에 모듈화된 이런 창들은 뗐다 붙였다 쉽게 하기 위해서 고무 자석을 또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어떤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면은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은 고무 자석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냥 쉽게 날아가거나 잘못 붙이면은 이게 엇박자 나게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서 구조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낸 게 컨셉 아이디어에서는 더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계속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컨셉 아이디어 가지고 메모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메모를 하는 순간 이게 영업 비밀이에요. 나중에 어디 뭐 미팅하면서 이게 침해를 받았다. 누군가가 이거를 도용했다라고 할 때 소송 갔을 때도 증거로서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타이틀 주로 문제 정의, 아이디어의 목적, 문제 해결 방법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날짜, 아이디어 낸 날짜. 그래서 그냥 필기상으로 날짜를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메모한 거를 사진을 찍으면은 이 카메라 상에서 이 날짜가 그 이미지 파일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거를 클라우드 메모 앱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구성도 이거를 읽어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 구조도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나 이제 특허화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아이디어 메모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5가지 형식 갖춰서 메모를 해야 되고 문제 해결 방법은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결국은 특허를 내면 명세서라는 거를 쓰는데 그 안에서 권리, 내가 지식재산 권리를 가지게 되는 청구항 이 부분으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성도는 이제 개념만 이해하도록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이제 특허 명세서상에 있는 도면들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제 이해, 명세서, 청구항, 글로 써져 있는 것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한 장으로 정리된 메모는 반드시 클라우드 기반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날짜가 딱 빼도 박도 못하게 박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식재산화. 이 아이디어 메모한 내용으로도 특허 선출원 가능합니다. 요 메모한 거 가지고 전자출원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변리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식 명세서를 써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후순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자출원 이런 거 복잡하다. 나는 애초에 처음 출원할 때부터 제대로 똑바로 잘 하고 싶다. 대리인, 변리사나 뭐 특허법인 관계자들을 이제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고가 많이 나냐면은 훌륭한 변리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사이비 변리사도 제법 있어요. 엉터리 변리사도 제법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나는 분명히 A 아이디어를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특허 출원된 거 보면은 엉뚱한 C 아이디어가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쓸모가 없죠. 예,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내용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명세서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쓰시던 분들이니까 글 읽고는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사전에 이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특허 출원 등록하게 되면은 등록 보이시죠?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저하고 이제 구정민 작가, 제 그 영혼의 파트너인 구정민 작가와 같이 채썰기 장치에 대해서 이 기계 장치를 발명한 이 아이디어고요. 근데 이제 지식재산화는 요 과정에서 필수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권장 혹은 뭐 추천은 드리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필수는 아닐 수도 있다. 컨텐츠 사업을 한다. 만약에 이제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거지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검토만 하고 생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 지식재산화까지 한 아이디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업성 검토해야죠. 내가 직접 사업하기 전에 바로 사업을 해서 딱 대박을 터트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 프리마케팅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보통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텀블벅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텀블벅 어떻게 따라하면 이 아이디어 올리고 크라우드 펀딩 오픈할 수 있는지 강의도 있습니다. 예, 양산 가능한 수준의 이제 시제품 생산, 판매, 마케팅 이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리스크 최소화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사업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이제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의 비용이 세이브도 되고 이 피드백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낸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도 있어요. 예, 시제품 생산 판매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든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후원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제품 사업 전략 고도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죠. 리스크 최소화로 이제 제조 원가 및 판매가의 관계 등을 이제 테스트해 보면서 원가 구조라든지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직접 생산 판매할 수 있고 위탁 판매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뭐 아이템 양도라든지 지식재산 라이센싱을 통해서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특허, 로얄티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가장 유리한 사업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 비닐하우스 부분적인 보수가 어려웠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조립식 작물하우스 케이스로 아이디어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다가 어떻게 대입을 할 수 있는지 사례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 저자 직강 강의는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